자, 3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3장이 바로 앞 시간에서요. 그 개념적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그대로 MySQL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선택을 할까요? 선택 툴이 이거네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축 절차를 할 텐데요. 우리가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이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모델링이 완성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면 아까 봤던 그림 있죠? 이 그림 다시 올려서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이 상태가 현재 우리가 모델링이 완성된 상태고 얘를 이제 드디어 MySQL에다가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놓을까요? 자, DBMS를 맨 처음에 먼저 설치해야겠죠? 제가 아까 그림상에 말했죠? MySQL 먼저 깔아야겠죠? 근데 MySQL 이미 깔려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를 진행을 할 차례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보면 처음에 뭐 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입력.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림 다시 보죠.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DBMS 깔았죠? 깔고 이 안에 뭐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번엔 테이블 생성.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요 과정.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조회 및 활용. 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요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는 끝났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테이블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개체들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게 조금 고급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나중에 뭐예요? 데이터가 깨질 수가 있죠. 실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장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그냥 날라가고 끝이에요? 아니죠.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백업이에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다시 복원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이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그 MySQL 가지고 작업을 하겠지만 생각해 볼까요? 요거 작업 볼게요. 이거. 이따가 우리는 SQL문을 이용해서요. 요걸 insert 문이군요. insert into 어쩌고 하면은 요 한 줄이 쏙 들어가요. 또 insert into 하면 한 줄이 쏙 들어가요. 그럼 이 한 줄이 들어가는 개념이 회원이 한 명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원 테이블이 한 줄 한 줄이 회원이 가입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회원에 가입할 때 여러분 혹시 insert into라는 SQL문을 공부해서 가입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사이트에 가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쁜 칸칸 있어가지고 이름 쓰고 아이디 쓰고 뭐 취미 쓰고 출생년도 쓰고 이러고 회원 가입하기 버튼만 누르면 가입이 됐죠. 그 순간에 이 한 줄이 쏙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당연히 이 DB의 구조도 모르고 당연히 더 SQL문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가 이 DB를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쓰기 편하도록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 응용 프로그램.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는 DB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DB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직접 내가 insert 뭐 create table, create database 이런 걸 안 할 뿐이고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공부하신 여러분이 일반 사용자 그 입장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역할을 우리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부가적으로 이제 뭐도 필요해요? 응용 프로그램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다른 주제긴 하지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입력하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후반부에 간단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사용자에게 보여지는구나. 이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 후반부에 그죠? 13장, 12장과 13장에서 PHP 웹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부분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도요. 요거 다 할 거고 요거 했고요. 요거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할 거예요. 요것도 다 하고 이것도 할 거예요. 다 하네요. 그리고 얘까지 이번 장에서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DB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부 다거든요. 이 그림이. 그래서 3장에서 전부 다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훨씬 진짜보다는 간략하게 다뤄야겠죠. 왜 다 다룰 시간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니까. 그렇지만 3장에서는 전부 다 맛보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실습해 볼까요? 먼저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그림 펴놓고 할게요. 요 그림을 펴놓고 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요 그림을 펴놓고 같이 진행하죠. 자, 우리 가서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ySQL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접속해서 사용하는 툴이 워크벤치거든요. 자, 이 워크벤치는 꼭 사전적이면 작업대죠. 그러니까 MySQL을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다. 필요한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용법은 계속 있을 거니까요.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자, 먼저 해보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실행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실행 클릭해서 여기 혹시 떠있으면 여기 떠있고 아니면은 모든 앱에 MySQL 여기 보면 워크벤치 잘 작게 보이면요 요 돌고래면 요거죠. 이거 굉장히 자주 쓸 거니까요.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번 눌러서 작업 표시를 고정할까요? 여기에 작업 표시를 고정할게요. 저 이거 워낙 자주 쓸 거니까 여기다 고정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고정을 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자, 클릭해서 실행할까요? 자, 드디어 우리가 MySQL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요 네모만 있는 상태예요. 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러면 요 안에다 뭘 할 차례요? 데이터베이스 요거 만들고 싶죠? 요 통. 비어있는 통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의 저장소죠. 그래서 통이라고도 불러요. 진짜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그냥 빈 통, 커다란 통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요 안으로 DBMS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DBMS 안으로 들어오게 연결해주는 툴이 바로 이죠, 워크벤치죠. 되셨나요? 자, DBMS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얘 클릭했죠? Local Instance 클릭. 하면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허용된 사용자만 들어와요. 유저는 루트 써있죠? 우리 비밀번호 뭐라 했죠? 1, 2, 3, 4로 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놨겠죠? 오케이. 자, 누르면 이제 요 상태가 바로 MySQL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크벤치 사용도 계속 할 건데요.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일단 요거 오른쪽 끄기로 했죠. 끄고 이렇게 되고 얘가 쿼리 창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DB와 소통하는 언어가 뭐라고 그랬죠? SQL 언어라 그랬죠. 그 SQL 언어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다 다 여러분이 입력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SQL, MySQL이 다행히 여러분을 굉장히 편리하게 써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툴로 마우스만 딸깍딸깍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먼저 우리 왼쪽에 보면요. 매니지먼트 있고, 인스턴스 있고, 퍼포먼스 있고 이런데 얘가 이제 관리하는 툴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스키마 있죠. 스키마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뭐라고요? 데이터의 저장소. 제가 아까 이거 깔면은 이 그림 다시 볼까요? 우리 지금 DBMS만 깔린 상태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 했는데 사실은 있어요. 있는 게 시스템과 샘플은 있어요. 시스템과 샘플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외워놓으세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퀄 스키마. 물론 다른 DB에서는 좀 다르군요. 다른 DBMS 툴은 다른데 MySQL만큼은 스키마랑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동일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조그맣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4개가 이미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거 우리가 만든 적 없죠. 샘플과 시스템 관련된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되셨죠?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자, 그래서 얘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거 확대되는 트릭은요.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 누르면 확대되고 여기 매니지먼트 있고 스키마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5장에서 배울 거예요. 툴 사용법을 좀 진지하게 5장에서 학습할 거니까 그때 배우고 지금은 스키마가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스키마 부분만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거 없다고 이거 없는 걸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지금 이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MySQL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요. 스키마 쪽 있죠. 스키마. 혹시 이게 밑에 다시 매니지먼트
스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스키마 쪽 보세요. 그래서 여기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스키마죠. 제가 스키마랑 같은 말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꼭 스키마라고 나와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읽으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읽을게요. 스키마라고 나와도 읽을 때 데이터베이스라고 읽을게요.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있죠? 선택할까요?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죠. 자, 뉴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는 거죠. 자, 우리 요 그림대로 할 거죠. 지금 요 그림 구성하는 거예요. 요 비어있는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shopdb라고 할까요? shopdb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shopdb라고 넣어주죠. 자, 요 이름은 shopdb shopdb 이렇게 읽을게요. shopdb라고 넣고,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넣어줄까요?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어플라이가 있죠. 얘를 클릭할까요? 클릭. 그럼 또 이런 게 뜨네요. 근데 무슨 글자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shopdb.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SQL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를 입력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SQL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야 도와줘 이러면 얘가 자동으로 SQL문을 생성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플라이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제 잘 됐네요. 초록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 나왔죠? 그리고 피니쉬 된 것 같은데요. 자, 닫을까요? 여기 조그만 X자 누르면 닫혀요. 여기서 조그만 X자 탭에서 닫고, 지금 요거 저장하겠냐 이건데 저장 안 해도 돼요. 이미 여기 적용이 됐거든요. Don't save 하세요. 한번 왼쪽에 보면 어때요? shopdb 보여요?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쇼핑몰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실습 1번 1단계 뭐예요?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생성, 요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요거 한 거죠. DB는 설치했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할 차례가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차례가 DB 만들었으면 뭐 할 차례요? 이 안에 테이블을 만들 차례죠. 그게 교재로 치면 60페이지 실습 2번이 됩니다. 이어서 진행하죠. 자, 60페이지 그러면 테이블 생성을 같이 해보죠. 자, 제가 그림을 이제 아예 자주 써서 따로 떠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으니까 이 테이블을 만들 차례예요. 자, 테이블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틀을 만드는 거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는 열행과 열로 되어 있는데, 이 열들이 지금은 제가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한글이 안 되냐? 물으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호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거 한글로 절대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열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개체 이름들은 다 영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띄어쓰기 없이 그냥 붙여쓰기로 영문으로 쓰시고, 실제 이 데이터만 나중에 한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테이블의 구조가 필요한데요. 그 구조가 여기 나오죠. 60페이지 보면은 회원 테이블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열은 아이디 열은 멤버 아이디, 회원 이름은 멤버 네임, 이렇게 열 이름하고, 그 각각의 열에는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데이터 형식도 문자형 8자리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나온 게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끝나면 요 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배우지 않았고, 사실 이 책이 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책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만 해도 별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좀 잠깐 맛보기로 좀 있다가 4장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거고, 지금은 그 모델링이 완료된 상태에서 요 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멤버 아이디, 멤버 네임, 멤버 주소, 멤버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문자형으로 8자, 5글자, 20글자 이렇게 할 거고요. 널 허용은 무슨 말이야? 널이 이제 기억할까요? 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널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비어있는 값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어떤 필수도 있죠. 이름이나 무슨 전화번호 이런 건 필수였죠. 그렇지만 필수 아닌 건 뭐죠? 뭐 취미라든가 이런 거는 필수 아니라든가, 뭐 결혼 여부 이런 건 그 선택해가지고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되는 데이터들, 그런 개념이에요.
널 허용이 X라는 얘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근데 회원 테이블은 어떤 개념이죠? 그럼 아이디와 회원 이름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주소는 뭐 안 넣어도 좋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설계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할 거예요. 됐죠? 자, 이 회원 테이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 테이블도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제품 테이블도 역시 비슷하게 요 이름들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조금 있다 입력과 같이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보죠. 제품 테이블은 아까 숫자 등이 나오네요. 그리고 날짜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일 수 있나요? 자, DBMS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죠? 그럼 테이블은 어디 안에 만드느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니까 어디 만들 줄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DBMS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지금 테이블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만들어라. 또는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작업해라. 이게 데이터베이스 선택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금 나중에는 SQL문을 배울 거지만 지금은 요 워크벤치에서 그래픽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왼쪽에 우리 숍DB 여기다 만들 거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얘가 진해져요. 그렇죠? 좀 진하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얘를 확장하면요. 여기 테이블이가 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나머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아무것도 없죠. 이 테이블 여기 밑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자, 숍DB에 테이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테이블 나오네요. 그죠? 테이블을 생성해라. 이런 의미겠죠? 클릭. 자, 하니까 이제 테이블 이름, 새로운 테이블 이름을 또 넣으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계획 들어갈까요? 아까 계획이 어땠죠? 자, 여기서 뭐가죠? 계획대로 테이블 이름은 멤버 TBL로 할 거죠. 멤버 TBL. 그리고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해보자. 자, 테이블 이름은 멤버 TBL, 멤버 TBL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테이블 이름 줄 때요 뒤에 TBL을 붙이고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뭘 붙였어요? 뒤에 숍 DB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데이터베이스 뒤에는 DB라는 단어를 쓰면은 나중에 이름만 들어도 얘가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알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그냥 멤버만 해도 뭐 관계는 없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멤버가 뭐지? 그러면 이게 테이블인가? 데이터베이스인가? 열인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멤버 TBL 또는 테이블이라고 뒤에 붙여주면 멤버 TBL이 뭐지 하면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멤버 테이블이다.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 이제 숍DB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컬럼이 뭐였죠? 아까 열이었죠. 컬럼들을 데이터 타입 계속 지정을 해야 돼요. 컬럼 이름을.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처음에 빈칸 나오죠. 여기다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계획 표대로 계획되었고요. 처음에 뭐였죠? 멤버 아이디. 그렇죠? 멤버 아이디는 문자형이었죠? 데이터 타입, 데이터 형식이죠? 클릭해서 그럼 여기 확장되네요. 그죠? 직접 써주셔도 되고 문자는 차 형식은요. 차, 알파벳 순으로 아니고요. 차에 몇 자리였죠? 우리 아까 차에 8자리. 그리고 널 허용했나요? 널 허용 안 했죠? 난널. 여기 프라이머리 키 이건 끌게요. 이 NN이요. 난널이에요. 갖다 대니까 풍선도말 뜨죠? 얘는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난널 아까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쉽네요.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 다음에 멤버 네임인가요? 멤버 네임. 멤버 네임 뭐였죠? 아까 차 5였어요. 그래서 그냥 써주셔도 돼요. 자, CHER5. 대소문자는 안 가려요. 그럼 소문자로 제가 썼는데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얘도 아까 난널이었죠? 난널. 자, 세 번째 얘도 더블 클릭하면 되니까 멤버 어드레스인가요? 멤버 어드레스 주소였죠? 얘는 아까 뭐였죠? 차 20이었어요. CHR 20. 얘는 너를 허용한 거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제가 엔터 치니까 또 새로 생겼네요. 이거 안 쓸 건데 네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delete selected 하면은 지워져요. 되셨죠?
그래서 혹시 실수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됐으면 그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셀렉트 하면 그 행이 다시 지워집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13개짜리를 지금 준비된 거죠. 다시 그림상에 보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를 잘하는 것보다요. 요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얼, 회원 이름열, 주소열을 영문이지만 그렇게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 빈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문제 된 것 같으면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그거 안 했네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를 지정 안 했네요. 기본 키. 그래서 기본 키가 뭐였죠? 중복이 안 되고 널 값이 아닌 거죠? 그 기본 키를 뭘로 하기로 설계했어요. 지금 아이디어를 기본 키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PK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약자거든요. 이 얘기도 한참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테이블에서 한참 얘기할 8장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얘를 체크해 줄게요. 됐죠?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쭉 체크가 됐으면은 잘 됐네요. 오른쪽 아래 어플라이 누르고 그냥 오케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안 보다 오케이 누르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까 지금 우리 그림상에 이렇게 편하게 했죠? 마우스를 딱딱 클릭하고 이름만 넣어줬죠? 그게 아니라 요거를 코딩을 하셔야 돼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우리 앞으로 요거 배울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지금 사실 여러분 처음이니까 저 여기서 하지 저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차라리 이걸 따다닥 쓰는 게 더 편해요. 이거 몇 번만 하면요 이게 훨씬 편하니까 이제 지금 처음 하니까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일단 요 구문을 쓴 거다. 그러면 apply. 역시 잘 됐죠? 잘 됐고 finish. 누르면 이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닫을게요. 조그만 탭에다 조그만 액자 듣고 닫고 저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럼 왼쪽에 테이블에 이제 확장이 되네요. 보니까 멤버 테이블 어때요? 만들어졌죠? 멤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컬럼까지 보이죠? 컬럼이 열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10자리 멤버 테이블의 구조가 확인이 되네요. 됐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뭐죠? 제품 테이블 프로덕트 TB를 만들까요? 자,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혼자 해보셔도 좋죠. 지금 혹시 혼자 지금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요거를 그대로 만들면 되고요. 우리 아까 PDF에 있는 요거죠. 요걸 보고 만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냥 하고 할 테니까요. 한번 멈춤해 놓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냥 그 강의 만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또 만들겠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테이블. 자, 테이블 이름 뭐죠? 이번엔 프로덕트 TBL인가요? 프로덕트 TBL. 됐죠? 됐고 이제 열을 추가해 줄까요? 처음에 뭐였죠? 프로덕트 네임인가요? 프로덕트 네임 하고 얘는 차 사였던 것 같아요. 차 사고 프라이머리 키였죠. 얘가 프라이머리 키의 난날 됐고 그 다음에 가격인가요? 가격은 코스트로 하기로 했고 얘는 인트로 하기로 했죠. 인트 정수형이죠. 인트. 그리고 얘는 난날인가요? 난날. 그 다음에 제조일자가 메이크 데이트인가요? 메이크 데이트. 얘는 데이트 타입이었어. 데이트 날짜고 얘는 그냥 널값 허용할게요. 그 다음에 회사인가요? 한판이라 할까요? 얘는 차5로 할까요? 차5 얘도 널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할까요? 어마운트 얘는 인트 얘는 난널이었나요? 잠깐 볼까요? 뭐 이거 틀려도 뭐 관계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난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설계가 나왔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또 다 만들었고 오른쪽 아래 어플라이 요 구문을 쓴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플라이 또 잘 만들어졌죠? 이거 파란색 체크 표시 이게 오류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X 표시로 돼요. 네, 잘 된 거죠. 피니시 하고 닫으면 되죠. 조그만 탭 닫고 저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다시 프로덕트 TB에 나왔죠. 만들어주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숍하고 DB 대문자 썼죠. 근데 사실은 대문자 소문자를 얘는 기본적으로 안 가려요. 물론 가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워크벤치는 대소문자를 안 가린다.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도 사실은 소문자로 처리가 돼요. 관계없어요. 근데 일부러 대문자 쓰는 게요. 좀 구분하기 보기 좋으라고. 그래서 대소문자를 좀 섞어 쓴 것뿐입니다. 역시 프로덕티비엘도 잘 나왔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림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죠? DBM에서 깐 거는 예전에 했고 2장에서 했고 데이터베이스 빈통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테이블 만들었죠? 두 개 테이블을 빈 테이블을 만들고 이제 테이블 만들 때 뭘 해야 돼요? 열의 이름들을 영문으로 지정해줘야 되고 물론 테이블 이름 지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지정했죠.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테이블까지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아직 데이터는 없죠. 그럼 뭐부터 할 차례예요? 데이터 입력을 할 차례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데이터 입력부터 하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